지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이 블루오션 전략으로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아주 적합하다. 사역과는 굉장히 틀이 큰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과를 선택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조직론을 강의하는 이재열 교수입니다. 올해 설립한 지가 66년째입니다. 1946년에 설립이 됐고요. 서울대 사회학과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사회학과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학의 아주 초기의 산 증인이 바로 이 사회학과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회학부 창간호인데요. 1958년에 처음 간행이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글도 받고 학생들도 또 글을 쓰고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낸 이런 책인데 거의 아주 희귀본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모든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었어요. 그 공부, 지나간 데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보를 충분히 이렇게 접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회학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사회조사를 이제 시작을 한 이런 학문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사라져버린 이런 그 지역이나 역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 이런 것들이 당시 50년대, 60년대 사회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은 자료 속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왕조실록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사회학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과거에 대한, 과거 현대사에 대한 아주 생생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려서 수학을 참 좋아해가지고 당연히 공대를 가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철이 들면서 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서점에 참고서를 사러 갔다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책등에 박혀 있는 걸 보고 너무 매력을 느껴서 상상력을 사가지고 왔는데 사회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철학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이런 학문이라는 데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사회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회학을 전공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일종의 장인정신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이런 장인정신을 필요로 하는 학문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아주 참신한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앞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나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작년부터 SBS하고 10년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항공 리포트라고 해서 SBS의 연간 기획 중에서 가장 대규모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10년 동안 저희 연구소가 안정적인 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이 학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들하고 공유됨으로써 연구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물론 이제 연구 기능이 중심이 됩니다만 교육 기능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학부생 인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학부 때부터 관심이 있다면 연구소에 인턴으로 일하면서 연구를 참관하고 보조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대학원에 만약에 진학하게 되면 연구소에 이제 정식 보조연구원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또 대학원생 연구원들이 우수한 논문을 쓸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소 재원으로 이제 국제학술대회 같은 데 같이 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현상을 다루는 사회학. 사람과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기에 사회 진출의 폭도 상당히 넓은데요. 사회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회학 이론, 문화사회학, 그리고 사회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김홍준 교수입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 앞으로 평생 공부하게 될 학과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과학 일반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회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저한테는 큰 매력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사회과학보다 훨씬 더 상상력을 더 요구하는 분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모범생적인 성실한 그런 능력보다는 자유로운 지적인 상상력이 더 중요한 학문.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답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자신의 소명으로서 학문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자신을 움직이는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겠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학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마사회장 장태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불란서에 그 사회학자 스트로스 학자가 있었는데 그 구조주의에 대한 새로운 그 이론을 제기해가지고 그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예, 우리 196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급속한 발전이 필요한 때였는데 초기에 저희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소개하고 책을 소개하고 그랬을 때 굉장히 흥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명한 책이 그 소셜로지컬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우리가 그 원문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대립됐을 때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큰 비전을 그렇게 확립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이렇게 내공을 길리려고 하면 사회학을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98학번 임미진입니다.
사회학과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학생들 사이에 어떤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위기, 그리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수업이라든가 어떤 수업 내용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틀에 박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요. 뭐 제가 쓴 기사를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사를 썼지만, 글쎄 제가 항상 기억 남는 것들은 좀 서민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에 관한 기사를 썼던 게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사회생활 현상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저건 왜 저렇지? 왜 저건 해결되지 않지?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뭐 이런 고민을 던져야지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사실은 어떤 뭐 지식이라든가 기술은 아니고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학과는 통이 큰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대학에서 배우는 인류학, 언론정보학, 경제학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연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큰 시야에서 이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작은 사회에서부터 지구사회 현상과 문제까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사회학 전공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보듬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가 선택한 전공, 사회학과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